코인 이슈나 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볼까? 나는 근데 이 방역 패스 이것도 참 모르겠어. 예전에는 뭐 2차까지 맞으면은 방역 패스 적용된다고 접종자로 나온다고 하더만, 이제는 2차 끝나고 몇 개월 뒤에 3차까지 맞아야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된다. 이거 나중에 또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년 뒤에 나중에 진짜 147차까지 맞아야 방역 패스 유효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체 몇 번을 쳐맞으라는 거야? 메타버스 시장 커지면 코인 당연히 오를 거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 코인들이랑 뭐 NFT 코인 이런 것들 많이 샀는데 명분이죠, 명분. 저는 사실상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빼고는 나머지는 말 그대로 잡코인, 알트코인, 그렇게 큰 가치는 없는 코인이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가격만 오르면 되는 거죠. 거기서 수익률을 먹는 거고. 파월했죠 98층인데 구조대 오나요? 아이고, 어제 파월했죠가 79%가 올랐네요. 난 440층이네 한번 뒤지게 쐈을 때 불타기로 달리는 말에 탑승을 하셨네요. 여기 구조대 올라가면은 이거는 비트코인이 한 8천만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심각하구만. 정현님 무조건 존버가 답이 아닙니다. 올해 비트 2만 달러까지 떨어집니다. 2만 달러요? 살벌한 이야기를 하시네. 요까지 떨어진다고요 비트코인이?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진짜 아무도 모르지. 2만 달러가 아니라 10,000달러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또 미국이 시부레고 암호화폐 막 규제하고 다른 나라도 규제하고 매매하지 말라 막 거래소 폐쇄시키고 그래버리면 이거는 뭐 밑에 구역에서 그냥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죠. 무조건 존버가 답은 아니죠. 그것도 고점에서 존버하면 답이 아니지. 근데 워렌 버핏하고 세계적인 투자가들은 존버가 답이라고 하네. 나스닥은 1년 동안 30%, S&P는 29% 상승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얼마를 상승했냐고. 전세계 넘버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성. 중간에 물론 큰 폭락이 있을 뿐. 난 이게 이 기준이 뭔지 대체 모르겠어. 코인원 이용자 1월부터 메타마스크로 출금 못해. 근데 바이낸스 입출금은 가능.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 트래블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전 등록된 외부 지갑으로만 출금을 허용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디가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야 대체? 바이낸스하고 뭐 바이비트, 비트겟은 되고 다른 잡거래소는 안 되고, 업비트도 나중에 바뀔 것 같고. 근데 해외 거래소 입출금을 막을 수가 있나? 정변이 현금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유튜브로 모으셨나요? 유튜브로 모았죠. 유튜브 방송으로 또 제가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한 5년 해오면서 현금도 저렇게 모으고 돈도 모으고 했죠. 수익도 잘 나올 때도 잘 나오고, 바닥 찍을 때는 바닥 찍었지만 안 모아는 게 아니라 진짜 정배우님은 나름 성공하셨네요. 그 나이에 수억 원 있으시고 총 따지면 4억 5억 정도 있는데 평균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 편이죠. 올해 32살인데 근데 위쪽에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비트코인 방송 대충만 검색해도 뭐 30억 40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 너무 많아서, 제가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도 생각 안 드리고, 저도 그분들처럼 많은 자산을 모으려고 열심히 해야죠. 부동산 유튜버들도 보시면 뭐 몇십억 자산가도 많고, 항상 겸손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죠. 이재명 가상자산 거래소 지방이전 추진 비수도권으로 돌린다. 딱히 뭐 의미가 있나는데, 거래소 뭐 업비트 같은 이런 회사들 비수도권 이전 공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향후 각종 거래소를 지방에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과 연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가상자산이 거래소를 지방으로 옮긴다고 지역 경제가 발전을 할까? 큰 공장이나 공공기관들 옮기고 그래야 발전되는 거지. 업비트 정도 옮기면 조금 발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워낙에 돈 잘 벌고 직원도 많다 보니까. 지금 며칠 동안 뭐 큰 이슈나 큰 호재, 큰 악재가 없죠. 전 이것 또한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도 오르고 테이퍼링 진행도 하고 여러가지 악재가 슬슬 나오면서 어거지 악재로 가격을 떨굴 것 같은데, 떨구기 전에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올려놔야 되거든요. 가격을. 좋지가 않네요. 보라코인이 또 이렇게 이슈가 떴네요. 카카오 보라코인 P2E 게임이어 카카오 엔터 서비스에도 정모. 2021년 초나 2020년까지만 해도 완전 그냥 싹둑햄 소리 들었는데 갑자기 뜨네요. 이때까지 뭐 오르지도 않았잖아. 2021년 4월에도 뭐 비트코인이 8천만원 찍고 했기 때문에 상승은 있었지만 다른 코인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싹 한 번 더 상승을 해주고 최근 며칠 동안도 상승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닥치고 있는 코인들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아보세요. 당연히 이때는 다 상승했으니까 제외하고 계속 바닥을 치고 있던 코인, 상승하기 직전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안 가던 코인들을 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른 코인보다는 좀 바닥을 치고 있는 코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머스크 형이 또 한마디 했네요. 거시경제학을 예측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대직감은 2022년 봄이나 여름쯤일 수 있지만 늦어도 2023년까지는 아닙니다. 경기 침체가 조만간 올 것 같다.